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 2화 암 치료 이후의 삶. 지난 시간에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암 진단과 힘든 치료 과정을 용기 있게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큰 산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암과의 싸움이 끝났으니 모든 것이 평온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치료 후에도 찾아오는 후유증, 재발 불안, 생존자 증후군,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처럼 암을 이겨낸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회복과 재정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6은 중대 질병과 생존의 지혜를 다루며 이 시즌의 주제처럼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이 암 치료 이후의 삶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암 치료 후 찾아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암을 넘어선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 지금부터 함께 다시 설계해 볼까요? 일부 치료는 끝났지만 몸에 남은 흔적들. 암 치료 후유증. 암 치료는 생명을 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되거나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 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암과의 싸움, 치료 과정의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지속됩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 일부 항암화학요법은 손발 저림, 감각 이상, 통증 등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변화 케모브레인.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등 인지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케모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증. 수술 부위의 통증, 방사선 치료 후의 통증,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 변화. 치료 후에도 피부 건조, 색소 침착, 머리카락 가늘어짐 또는 탈모, 손발톱 변색이나 약해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문제. 구토, 설사, 변비, 입맛 변화, 소화 불량 등 소화기계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경우 팔다리가 붓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결코 꾀병이 아니며 암 생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스스로 참기보다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부암 생존자의 그림자 재발 불안과 생존자 증후군. 암 치료 이후의 삶에서 환자와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발 불안과 생존자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발 불안. 암 치료 후에도 혹시 암이 다시 생기면 어쩌지? 내 몸에 또 이상한 신호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속됩니다. 일상생활의 지장. 작은 통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정기 검진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검진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유발 요인. 피로감, 새로운 신체 증상, 언론 보도, 주변 사람의 암 진단 등이 재발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 증후군. 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암으로 고통받거나 세상을 떠났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혹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도 되나 하는 부적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기대와의 괴리. 주변에서는 이제 다 나았으니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전처럼 마냥 행복할 수 없어 괴리감을 느낍니다. 불안과 죄책감. 나도 언젠가는 다시 아파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울감과 외로움. 암 치료 과정의 고통, 재발 불안, 그리고 주변과의 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면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어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암 치료의 중요한 일부이며 결코 환자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3부 몸의 회복 활력을 되찾는 일상 습관. 암 치료 후 몸의 회복을 돕고 남아있는 후유증을 관리하며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기. 암 치료 후 운동은 피로를 줄이고 근력을 회복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게 시작. 처음에는 걷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갑니다. 꾸준함이 중요.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재활 전문가와 상담.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영양가 있는 식단. 몸의 방어벽을 재건하라. 암 치료 후에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영양가 있는 식단이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 근육 회복, 면역력, 통곡물, 에너지,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소화기 불편함 관리. 치료 후 식욕 부진이나 소화기 문제가 있다면 소량씩 자주 먹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등 식사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 맹신 금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정 식품이나 건강 보조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치료 후의 회복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잠은 면역력을 회복하고 신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넷째, 통증 및 후유증 관리. 치료 후 지속되는 통증이나 신경병증, 림프 부종 등은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보조기구 사용 등을 통해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부, 마음의 회복. 재발 불안을 넘어 삶의 의미 찾기. 암 치료 이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몸의 회복만큼이나 마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첫째, 재발 불안과 싸우는 지혜. 감정 인정. 재발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고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현재에 집중.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소통.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면 담당 의료진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생존자 증후군을 극복하는 의미 찾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죄책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기보다 암을 이겨낸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암 진단 전과 후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험 공유. 자신의 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지지망 구축.
가족과 친구에게 의지하기. 치료 후에도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지지와 이해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지 모임 참여. 같은 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지 모임은 공감대 형성과 정보 교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고 언제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하는 죄책감도 느끼셨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암 치료 이후의 삶도 관리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성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 정기 검진 일정과 관리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감이 들 때는 명상과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자신의 암 경험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은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고 재발 불안감도 줄어들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암이 제 삶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며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암 치료 이후의 삶이라는 새로운 여정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딛는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암 치료 이후의 삶은 후유증, 재발 불안, 생존자 증후군, 삶의 의미라는 새로운 과제들을 동반한다. 만성 피로, 신경병증, 인지 변화 등 신체적 후유증은 의료진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재발 불안, 생존자 증후군,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 표현, 지지 모임, 전문가 상담, 마음 챙김 등을 통해 건강하게 극복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생활 습관 유지는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며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암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생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치료 이후의 삶도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고 이겨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암 치료 이후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용기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암과의 큰 싸움을 이겨낸 강인한 생존자입니다. 남아있는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삶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암 치료 이후의 삶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나를 잃는 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기에 대처하고 가족과 함께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